여러분 지난주에 3.1혁명 뭐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문학강이? 토지같이 세요. 토지같이 세요. 예. 토지같이 세.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유튜브 보셔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지금 다 멍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민족 정론지 제목이. 여러분 민족 정론지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들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잡지? 잡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론 이야기예요. 언론의 역할은요. 예. 헌법 21조 못합니다. 헌법 121조예요. 121조에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 121조에 나타난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고등학교 생활윤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 즉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알 권리는요 주권자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그게 뭔 소리냐? 여러분 누가 이혼했어? 연예인. 누가 열애해? 그건 우리 알 권리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주권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가 뭘까요? 정부. 그치. 정부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 있죠. 권력기관, 감시하는 일. 이게 우리가 알 권리예요. 누가 누구랑 사귀어요? 누가 빌딩을 샀어요? 누가 헤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 권리가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사생활이에요. 자, 그리고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진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요. 이거 이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얘기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사실들만 악마 편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거 반대로 하면요. 어떤 목적으로 국민들이 몰라도 될 정보, 연예인 사귀는 이야기, 이혼한 이야기 이런 거, 누가 누구랑 어쨌대요, 숨겨둔 아들이 있대 이런 이야기, 권력기관들이 야합하여 일방적인 정보만 전달한다. 이런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옛날에 땡전 뉴스라고 아십니까? 땡전 뉴스? 옛날에 뉴스가 9시에 했어요. 9시 땡 치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는 하고 무조건 뉴스 1번에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걸 땡전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 없이 무조건 그냥 정보만 빨아주는 그런 뉴스. 그 다음에 진실을 왜곡하거나 단편적 사실만 전달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 이 노란 게 뭘까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전문 용어로. 기레기. 예, 이걸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이걸. 맞아. 대충 맞아. 대충 맞아. 대충 맞아. 이걸 가짜뉴스라고 그래요. 이거를. 노란 게. 자, 그러면요. 가짜뉴스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몰라도 될 정보 전달. 아까 그거요. 무언가 이거 덮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옛날에 서태지 씨, 이지아 씨가 이혼을 했대요. 그때 뭘 덮어놓은 줄 아십니까? 어떤 중요한 범죄자가 우리나라를 강하게 송환됐어요. 근데 그걸 덮으려고 이걸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여러분 강호동 씨가 뭐 세금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차한 거 기억나시죠? 1박 2일 하차했던 거. 그것도 뭔가 덮으려는 거였어요. 결국 강호동 씨는 무죄 났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과 야합해서 일방적 정보만 전달한다.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언론이. 그리고 진실이 아닌 단순 사실만 전달한다. 악마 편집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올바른 해석 없이 사실만 전달합니다. 이게요, 전달하기 싫은 정보가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언론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정보가 무슨 뜻이다라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잘못된 시작. 잘못된 보도, 의도나 악의가 없는 단순 실수, 정정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오보라 그래요. 오보는 정정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니까. 예. 근데 오보와 가짜뉴스는 달라요. 가짜뉴스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고, 오보는 의도가 없어요. 실수예요, 실수. 자, 그러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어느 신문입니까? 이거. 조선일보. 이걸 번역한 게 이거예요. 조선일보. 천황폐하에 뭐 이러고 있어요. 36년에. 조선일보가. 1936년에 천황폐하 만세!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조선일보죠 또. 날짜 중요합니다. 날짜. 언제입니까? 6월 28일. 예. 인민군의 서울 입성, 미군 대사관 등을 완전 해방시켰습니다. 김일성 장군 만세! 6월 20 며칠? 8일 날. 6.25 터지고
서울 수복된 다음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얘는 왜 이럴까요? 진해 맞고 날라고. 그겁니다. 아까 쭉 그 가짜뉴스 유형이 있었죠? 예, 바로 권력기관과 야합한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였습니다. 정말 안 좋은 신문이었어요. 자, 이런 신문들을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언론들을 기대기 자, 쓰레기. 어용 언론이라고 하면 전문 용어로 어용 언론이라고 그래요. 너무 쓰레기 그러지 마. 어용 언론이라고 그래요. 그 전문 용어인데 알아두세요. 어용 언론. 이 단어 아시면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어요. 어용. 이 어용이 뭔 뜻이냐면 원래 어거할 즉 임금 어자예요. 임금 어자에 쓸 용자. 원래 뜻은 임금이 쓴 사람이나 물건인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부 권력에 영합하여 자주성 없이 행동함으로 낮잠에 이르는 것을 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용, 언론, 어용 학자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4대강이 잘한 정책입니까? 못한 정책입니까? 엄청 못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잖아요. 근데 4대강이 막 그 당시에 할 때 우리나라 건설 토목학회에서 4대강 하면 좋다고 막 뛰었어요. 그런 게 바로 어용학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어용이에요. 그러면 어용의 반대 뭘까요? 어용의 반대. 용어네. 용어. 자, 이거 보셔요. 일제시대의 조선중앙신문. 지금 조선중앙하고 완전 달라요. 조선일보도 아니고 중앙일보도 아니고 일제시대에 여운용 선생님이 만들어주셨던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보세요. 손기정 선생님의 태극기를 어떻게 했어요? 지웠어요. 예. 일장면. 예, 일장기를 치웠어요. 홍정 선생님 일장기를. 이런 신문들 뭐라고 할까요? 어용 언론의 반대. 민족 정치. 그렇죠. 이게 민족 정론지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민족 정론지라고 부른다. 이거. 그 일제시대에 저항을 했고 그리고 언제나 바른 말을 했던 언론들을 민족 정론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BBC가 민족 정론지입니다. 최근에 예. 그리고 유시민 씨도 민족 정론지는 CNN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왜요? 기사를 잘 냈나? 잘 내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객관적 사실만 담았어요. 이게 코로나 사태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많이 했죠, 제가. 코로나 때 보세요. 우리나라 언론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마스크 막 이러고 있고, 중국 이러고 있고 하는데, 다른 나라 언론들은 우리나라 뭐라 그래요? 세계 최강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BBC가요, BBC 코리아 사이트를 개설했어요. 왜냐? 하도 한국에서 접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한국어판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통신 아시죠? 한국어판이 따로 있어요. 예. 뉴욕타임즈 있죠? 한국어판이 따로 있어요, 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문 안 봐요. 해외 신문을 많이 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언론들은요, 어용 언론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 언론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어용 언론이라는 소리예요. 니네들 맨날 나라에 붙어먹고 이런 소리. 그래서 역대 언론들이 어용 짓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정부 정책을 옹호한다? 그럼 다 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왠지 정부가 잘하는데도 잘한다 그러면 내가 어용 같은 거예요. 언론들 입장에서. 그럼 정부가 100개를 잘했다 그래도 잘못한 거 하나 간신히 그걸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레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요, 언론의 비판적 기능과 여러분 비판이 뭡니까? 비판. 잘못된 거 진짜. 목적이 뭡니까? 비판의 목적이. 대선. 그렇죠. 잘못된 걸 지적해서 잘하자 그 소리잖아요. 그것과 비난을 구분 못하는 겁니다. 비난은 그냥 잘못해서 너 죽어라 그 소리죠. 비판과 비난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여러분 질문합니다. 재난지원금 받아서 잘 쓰고 계십니까? 저희 고기도 많이 먹고요. 쏠쏠하게 쓰고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됐어, 얼마나. 너무 좋아요. 쏠쏠합니다, 정말.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대해서 뭐라 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건 옛날 거고요. 요즘에 그거 가지고 뭐 애완용품을 산다, 애완견을 산다, 뭐 그거 가지고 성형수술을 한다. 아니 하든 말든 뭐 상관이요. 그렇죠. 아니 하든 말든 이렇게 비난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천에서 중복 수령이 110건 있었대요.
아니 전체 인천은 가구가 몇백만 가구인데 거기서 110건 있었으면 다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갖고 재난지원금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비난이에요. 비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문제다. 이게 착오다. 문제를 분석하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야 그게 비판입니다. 그게. 자, 또 공정 보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중립과 중도에 대해서 했었죠. 중도는 뭐? 중도 무조건 가운데. 그 나쁜 짓이라고 했죠. 중립은요. 옳고 그른가를 따져보고 그 편에 서는 거예요. 옳은 편에 서는 거. 이게 중립이에요. 언론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자, 언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도 못하고 있고 의미도 해석 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 언론이에요. 자, 그러면 역대 대한민국 대박 오보 3개가 있어요. 대박 오보 3개.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또 이번엔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 독립 문제. 이 외상회의는 우리가 알기에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네. 미국, 러시아, 영국 외무상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까? 벨기에를 어떻게 할까? 논의한 거예요. 45년도에. 그때 보세요.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한다.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을 한다는 거다.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다. 이렇게 신문을 때렸어요. 그 오보입니다. 왜 오보냐? 이 당시 소련은요, 우리나라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어요. 야, 거기 조선에 가보니까 이민위원회도 있고 영유치도 있고 김구치도 있고 다 알아서 지를 잘 하던데? 그냥 바로 독립시키면 돼. 지들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련은 실제 그 회의록 보면요. 근데 미국은 되게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통해서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었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신탁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미군은. 그런데 이 미군 외무상이 그거를 가면서 가짜로 퍼뜨린 거예요. 협상 전술로. 우리는 바로 독립시켜줄게. 근데 소련이 반대할걸?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애들이 받아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12월 27일 날 보도예요. 그런데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12월 27일 날 결론이 났어요. 이 당시 통신 사정으로는 27일 날 결론 난 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25일 날 미국에서 출발할 때 그 미국 외교상의 협상 전술에 반쯤 거짓말을 믿고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 다 똑같이 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당이 됐습니다. 이 오보 하나로. 왜냐? 보세요.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련은 신탁 통치 하자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신탁 통치 이러고 있었죠. 또 신문 딱 보니까 미군은 즉시 독립이라고? 남쪽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독립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그러고 둘이 촉풍 저러고 있었어요. 근데 3일 후에 진짜 결정문을 보니까 거꾸로 돼 있어.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멘붕이었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지식인들이 입을 닫았어요. 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 입을 닫았어요? 팔리니까. 그 당시에는 양심이 있었거든. 팔리니까. 무조건 나는 미국 편만 들었구나. 무조건 나는 소련 편만 들었구나. 그게 팔린 거야. 학자수 양심이. 다시 따져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결론은 끝났어. 남과 북이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정치인들이 모여 토론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이게 결론이 먼저 나버리니까 그걸 안 한 거야. 그냥 싸우기만 하는 거야, 남북이.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이것 때문에 분단이 됐다 라고 합니다. 여기부터. 이 오보 하나 때문에. 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김일성 총 맞아 피살. 또 조선일보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실제 김일성은요 이 뉴스 이후에 7년 후에 죽어요. 근데 왜 이랬을까요? 조선일보는요. 자 일단요 미 정보국이 오판을 합니다.
여러분 미 정보국이 북한에서 막 감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이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노래 안 알아요. 뭐야 이게? 한명은 그죠? 시잖아요. 거기서 시조를 틀어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님이 갔다고? 북한에서 님이 누구지? 김일성이야. 갔나? 하고, 미 정보국이 갔나? 하고 봉기를 한 거예요. 야, 김일성 죽었니? 하고 CIA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CIA가, 응? 몰라?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일본 정보국에, 여러분, 제가 또 용어를 쓸 게 없어서 빨대라고 혹시 아십니까? 즉, 일본 정보국이 미국 정보국에 스파이를 하나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보기에 야 김일성이 죽었을 수도 있대. 그렇게 왔다 갔다 통신하고 있으니까. 근데 일본이 야 김일성이 죽었을 수도 있대를 우리나라 조선일보에 알려줍니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일단 써 하고 써버린 거야 아까 이거를. 그리고 전 세계에 확산됩니다. 왜?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니까. 그래서 김일성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오보가 났어요. 이때 김일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죽었어! 이랬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게 이득하니까. 즐기는 거지. 즐기는 거지. 이게 김일성도 아니고요. 김정일 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김정일 때. 여러분 현송월 씨라고 아십니까? 현송월 씨라고 김정일 여동생 뻘된 애가 있어요. 걔도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최근에 김정은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 그랬죠. 이거 김정은 지금 멀쩡히 살아있죠? 그럼 왜 이런 오버들이 발생할까요? 왜? 일부러? 자, 이걸 좀 아셔야 합니다. 이거 좀 되게 전문 용어인데 휴민트가 뭐냐면요. 정보긴 정보인데 스파이가 가져온 정보예요. 휴민트, 스파이가 가져온 정보. 여러분, 우리나라 스파이든 전 세계 어떤 스파이든 지금 북한의 김정은 주변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007 같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테크힌트는 뭐냐면요. 테크니컬 힌트예요. 이게 뭐냐면 해킹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해킹으로 아무리 해봤자 김정은 신변 정보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오신트는요. 오픈된 거예요. 북한에서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시긴트는 뭐냐면 신호 감청, 통신 감청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자, 북한에 대해서는 이 4개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김정은 죽었다! 라고 또 이번에도 미국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일본에서 또 됐죠. 아까랑 똑같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 신문들 또 이상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자,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안 죽었다. 어디에 있다고? 어느 지방에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정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어느 지방에 있는 걸로 확인됐다라고 얘기했으면 얘기 다 한 거예요. 다 됐는데 차마 밝히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언론들은 안 믿었죠. 자, 우리 국민들은요,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제 안 믿어요. 이제 안 믿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북한 최고 지도자가 관한 신문은 안 믿으면 됩니다. 예. 자, 대한민국 역대요구 세 번째 거. 이게 아까 한소리 얘기한 거 이겁니다. 예. 전원구조. 근데 이게 제가 MBC 거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이 오보를 모든 방송통신사가 다 똑같이 오보를 냈어요. 근데 제가 왜 MBC를 갖고 왔냐면요. MBC는 이 오보를 하면 안 되거든요. MBC는. 왜냐? 세월호가 일어나자마자, 이거 보십시오. 11시에 목포 MBC 기자가 거기 도착합니다. 목포 MBC 기자가 현장에 간 거예요. 잘했죠? 기자가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잖아. 잘했어요. 그리고 세월호가 이 목포 MBC 기자가 가서 애들 다 쳐본 거야. 구조받은 애들 텐트를. 160명을 확인했어요. 어이? 근데 언론에 전원 구조가 나왔네? 그래서 목포 MBC 기자가 서울 MBC에 전화했어요. 아니야, 오보야. 전원 구조 아니야. 나 160명밖에 못 봤어. 라고 했는데 MBC에서는 그냥 전원 구조로 내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MBC에서는 뭘 믿은 거예요? 본인이 기자가 가서 취재한 것보다 그 당시 정부에서 발표를 믿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오보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오보로 일어났던 일? 이게 되게 치명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고 해역 인근에
다른 나라 배가 있었어요. 둘라인 속으라고. 바지선, 그게 근데 하필이면 바지선이야. 바지선이 뭐냐면요. 건져내는 배. 그리고 우리나라의 잠수부들 이 당시에 많이 갔죠. 맞아요. 근데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이제. 근데 전원 들어보니까 안 가. 안 가요. 그게 문제였어. 그래서 이 전원 구조, 이 오보 때문에 이 사고 수습이 만약에 오보가 아니었으면 그래도 몇 명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유로 생긴 말이 기레기입니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말이에요. 이 이유로.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않아요. 취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취재를 해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번에 그 동네 괜찮아요? 조용히 있습니다. 다행이네. 예. 그 동네 그쪽 동네잖아요. 네. 예. 이거 보십시오. 미추홀구에서 어떤 학원 강사 한 놈이 난리 쳤잖아요 지금. 그 때문에 다 이렇게 선별진료소에 모아왔어요. 근데 기자가 이렇게 거리두기 실종된 미추홀구 선별진료소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어떠십니까? 보이게? 저도 봤는데. 그쵸, 이것도 문제 있어 보이죠? 이거 보십시오. 같은 장소예요. 이 기둥 간격을 잡으세요. 기둥 간격 되게 조밀조밀하죠? 예. 이겁니다. 이 사진이에요. 우와. 보이십니까? 이 기둥 하나당 기둥과 기둥과의 간격이 대충 3m랍니다. 근데 그 안에 2명 들어가 있죠, 지금. 거리두기 잘 시킨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기둥이 조밀하게 보이게 찍은 게 찍힙니다. 이게 기레기입니다, 이게. 이게 되시죠, 무슨 말인지. 굉장히 사악하죠. 예. 이거는요, 이것도 그럼 거짓은 아니죠. 실제 사진이니까. 일부 단편적 사실로 전체를 다 호도해버린 악마 편집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 기자들의 현재 수준입니다. 이게. 자, 또요. 이거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문제죠. 네. 자, 정 의원이 기부금 수익 49억 중 고작 9억 했어요. 위안부 17억 원 중에 뭐 인건비 썼어요. 피해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니까 맞아. 49억이나 모금해가지고 고작 할머니들한테 9억밖에 안 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이것도 기레기십니다. 왜냐? 자, 이게 정 의원의 정관이에요, 정관. 정 의원은 이런 단체다라고 밝힌 거예요. 보세요. 정 의원의 목적은 이런 사업을 한다. 일본 정부에 대한 이런 거 요청하는 사업. 또 일본 모두 쭉 있는데 보면 오버 딱 하나. 복지 사업 쉼터 운영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나머지는 일본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논리를 만들거나 해외 홍보하거나 기린비 만들거나 아니면 문서 만들거나 애들에게 교육하거나 그런 사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나눔의 집죠, 여러분. 나눔의 집. 나눔의 집은 맞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도와주는 집이에요, 거기는. 거기는 지금 문제가 크게 될 거예요, 아마. 돈을 위안부 목적에밖에 안 썼으니까. 근데 정의원은 뭐 하는 단체입니까? 보니까 정의원은 뭐 하는 단체예요? 일본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을 알리는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가 그러면 할머니들에게 9억을 썼대요. 49억 중 9억을 썼대요. 자, 올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거예요. 여기는 할머니들 위해서만 쓰면 안 돼요. 정관상. 여러 가지 것들을 써야 돼요. 또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 정의원에 기부해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딱 들어가면요. 기부 항목이 3개 있어요. 교육비, 사업비, 할머니 지원비. 거기 내가 클릭한 대로만 써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교회 헌금하시죠? 그게 헌금이 법적으로는요.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이잖아요. 우리 교회 정관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여러분이 헌금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가 다른 뭐 수익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불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정보만 살펴봤다면 아니면 시민단체가 뭔지 알았다면 기자들이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우린 몰라도. 근데 이따위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지금. 횡령한 것처럼. 여러분, 12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할머니들 도와주는 거는. 12분의 1만 쓰면 돼요, 대충. 나눔의 집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가 지금 16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9억을 썼다?
그래서 많이 쓴 거예요. 자,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없는 겁니다. 기자님들이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자, 다음요. 이거 보십시오. 블룸버그의 경고, 한국 국가 채무 50%, 블룸버그의 경고, 내년도 국가 채무비 50%. 왜냐하면 우리 재난지원금 많이 썼잖아요. 예. 그래서 뭐 50% 넘을 수도 경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 신문들에서. 이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 돈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죠? 경고 못 쓰니까. 자, 이렇게까지 해요.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국가 나눠주느라고 빚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원문에 보면요. 한국은 뭐 저도 높아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줄에 한국은 국가 채무가 낮아서 문재인 정부가 재정책을 실행할 여유가 더 있다. 또 부채는 증가하겠지만 주의식 중에 가장 수준이 낮다. 너희는 좋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제일 그러니까 적겠으면. 그렇죠. 이거 제가 지지난주에 했어요. 한 3주 전에 했어요, 한번. 저기 독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70%예요. 독일이. 현재요. 네덜란드가 60%고 일본은 240%예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채무 이번에 우리 다 100만 원씩 30만 원씩 40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거 해도 국가 채무 비율이 40.6%예요. 현재로. 자, 여러분 종민 씨는 재난지원금 얼마 받았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 내가 줘. 좋죠, 받으니까. 예. 그렇게 우리 각자 받은 것만큼 지금이 이제 6월 달에 가니까 6, 7, 8, 9, 10, 11, 12 7개월을 앞으로 더 줘도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50%가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되게 알뜰하게 빚 없이 사는 나라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알뜰하게 살아? 여러분 돈 모을 때 왜 모읍니까?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 필요할 때예요. 지금이.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래서 그거 하면서 지금 블룸버그가 니네는 참 좋겠다 이렇게 우리를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 블룸버그 경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요 단편적 사실로 절차로 호도한 겁니다. 악마 편집이에요. 자, 이거 보십시오. 문정부 3년 평가 복지 69점, 외교 56점, 인사 31점. 자, 백단희사님. 복지 분야가 69점이고 외교가 56점, 인사 31점이래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느낌. 잘 못한 것 같아요. 그쵸? 아니 69점이면은 양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 점수 다 이렇네. 다 해봤자 평균 50점도 안 되겠네, 그쵸? 근데 이거 출처를 제가 찾아봤어요. 출처를 찾아보니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됐으니까 3년차 국정 분야별 정책 평가한 거예요. 보세요. 복지 정책이요. 아까 69점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잘함이 69%, 대충 70%, 잘했다. 못했다가 20%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복지 정책 잘했다 70% 하고 복지 정책 잘했다 70점 하고 느낌 어떻습니까? 달라요. 완전 천지 차이죠. 여러분 70%가 잘했다는 소리는 무조건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압도적 지지라고 합니다. 압도적 지지.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공직인사 잘했다가 30, 못했다가 40. 못했다. 이거는 못했다가 10%더 많아요. 그리고 대북정책 비슷해요. 40. 또 고용노동세금 어쨌든 비슷합니다. 40. 외교정책도 2대1로 압도적 잘했다. 외교정책도. 그리고 경제정책도 비슷해요. 어쨌든. 그리고 교육정책도 뭐 대충 약간 앞섭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도 압도적 잘했다. 여러분 만 3년차 대통령 평균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0%대입니다. 만 3년차 대통령 평균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들. 근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60%예요. 근데 그거를 60%라고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60점. 60점하고 60%는 천지 차이죠. 예. 이게 기레기들의 태도입니다. 예. 올바른 해석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좋은 뉴스는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뉴스. 취재원이 확인된 뉴스를 합니다. 즉, 관계자에 따르면 걸으세요.
읽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그리고 당국자에 따르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다 가짜입니다. 그런 뉴스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더블 체크가 있어야 합니다. 더블 체크가 뭡니까? 두 번 체크.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싸우다 쳐요. 그래서 승민이가 저한테 제보합니다. 여기 얘가 때렸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 있는 엘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때리는 거 봤어요? 이게 더블 체크입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더블 체크입니다. 이게 필수예요. 이거 언론학 이거 대학교 1학년 나온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요. 크로스 체크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 있다는 그치, 그거예요. 얘가 내가 때렸어요!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뭐 병원 같은 데 있죠. 같은 사건에 다른 입장 가진 사람에게 확인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없으면 기사가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없으면. 그리고요, 제목에 따옴표가 없어야 돼요. 왜요? 제목에 따옴표가 있다는 소리는요, 기자가 내가 아까 그랬죠. 올바른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둘이 싸웠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뭐 중딩 싸움 이대로 좋은가 이렇게 기사를 쓰든가, 아니면 중학교 싸움에서 뭐 큰일 나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따옴표 딱 치고 얘가 싸우다가 둘 중에 한 명이 야 이 개새끼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따옴표 딱 치고 야 이 개새끼야! 격한 싸움. 이게 나쁜 기사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목은요, 기사 전체를 유추하고 포인트가 딱 제목의 주제가 있어야 돼요. 따옴표가 들어가는 건 자극적이고 다 낚시질에 가까워요. 예, 요거는 민원연의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따옴표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뉴욕타임즈에서는요, 따옴표 기사가 2%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56%입니다. 따옴표 기사가. 자, 그리고요, 공익에 부합한 기사. 이해되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서 국가나 시민사회에 이익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이탈리아의 어떤 언론인이 잠입 취재를 합니다.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연방정부예요. 연방정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지사 회의를 하는데 어떤 이탈리아 기사 하나가 흔히 벽치기라는 게 있어요. 문에다 이렇게 귀대는 거. 여러분,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라는 주에서 코로나가 대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이탈리아 북부를 다 폐쇄해버리기를 결정했어요. 내일부터. 근데 그날 그 기자가 그걸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올렸어요. 내일부터 롬바르디아 주 폐쇄된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북부의 롬바르디아에 있는 주 사람들이 내일부터 폐쇄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탈리아 전역에 전체에 다 코로나가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잠잠해지다가 이태원 클럽발로 지금 확 퍼졌죠. 그때 우리나라 첫 기자의 멘트 기억나십니까? 이태원 동성연애 클럽, 게이 클럽에서 코로나가 번졌다. 이렇게 기사를 써버렸어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그들이 게이고 동성연애자긴 해요. 근데 이렇게 밝혀버리면 그들이 선별진료소 와서 검사 받겠습니까? 오히려 더 숨어버리겠죠. 그게 바로 인터학원 강사잖아요. 지금 그게. 저는 그 강사도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언론들이 더 잘못했어요. 언론들이. 그렇게 발표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들이 숨어요. 그들이 게이든 아니면 뭐 상관이야. 기자가. 그건 뭐냐면 얘네 욕해라! 그거거든요. 이거 얘네 욕해라. 그래서 공익에 부합하는 기사가 좋은 뉴스입니다. 또 올바른 해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자는 전문가를 취재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올바른 기사를 써야 합니다.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정의연 그거 있죠. 정의연 그거. 여러분, 정의연 뉴스 중에 두 번째로 나온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맥주집에서 3천만 원 썼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거 왜 그런지 혹시 아셔요? 정의연이 어쨌든 시민단체잖아요. 후원의 방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맥주집에서 한대요. 근데 맥주집에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지 않잖아요. 1년에 한 140몇 번 했대요. 후원의 방을. 그래서 돈이 모이니까. 그 140 몇 번 한 거 총 맥주값이 그 식대가 3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140 몇 번이 3천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3천만 원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그걸 다 그대로 기부해요.
그 밑에 써 있어요. 기부금 3천만 원이라고. 근데 그거 보도하지 않아요. 올바른 해석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거 안 보면 이 나쁜 새끼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맥주가 3천만 원 먹냐고. 기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기사에 이제는요.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어요. 기억하시죠? 늑대가 나타났어요. 예. 처음에는 속이는 기자들이 나쁜 놈이지만 이제는 속는 놈도 바보입니다. 속는 우리도 바보예요. 이제는. 우리 안 속잖아요. 지금. 예, 지금 지지율이나 뉴스 보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속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뉴스 앞으로도 많이들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